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V원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원택은 제가 앞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V원택은 아픈 검사를 통해서 먼저 디스플레이 쪽에 진출을 해서 납품을 했고요. 2017년경에 2차전지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였고, 2020년경에 물류 로봇을 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콘을 인수하여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속하고요. 보시다시피 매출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제 가장 성장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2차 전지랑 로봇 쪽에서 둘 다 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김성중 대표 외에 특수 관계자가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가 한 4.3% 정도, 적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사주가 어디에 쓸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사주가 많으면은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좀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도 않고 자사주를 뭐 이런 경우에 좀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방어나 이제 자사주 막경을 통해서 이제 지배력을 높이는 그런 기존 주주한테는 매우 안 좋은 행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사주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 디스플레이 아픈 검사기. 아픈 검사기라고 하면 압력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압착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검사 시스템, 물류 로봇. 아픈 검사는 2021년만 하더라도 33% 비중이었는데 현재는 약 18%. 2차전지 검사 비중은 2차전지 검사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물류 로봇 비중이 9%에서 25%로 매우 많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검사 그리고 2차전지 검사는 주로 이제 조립 공정인 라미네이션, 스태킹, 폴딩 쪽에서 제대로 조립이 되고 있나, 제대로 쌓아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머신 비전을 통해서 이 머신 비전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되게 강점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활용하여서 2차전지에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물류 로봇은 이제 사실 AMR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죠. 자율 운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AGV라고 하는데 AGV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라인에만 갈 수 있는 반면에 AMR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나 센서, 특히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면서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장애물들을 다 피하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AGV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GV는 정해진 라인만 갈 수 있다. 그리고 AMR은 이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피해서 갈 수 있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AMR이 훨씬 더 고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누구에게 파나요? OLED나 아픈 검사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위주고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 그리고 물류 로봇은 레퍼런스가 되게 많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이제 현대중공업, LS 일렉트릭, 삼성 SDS 등이 있습니다. 경쟁자는 누가 있나요?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경쟁자로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별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정말 다양하다. V원택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의 조립 라인 쪽에 특히나 라미네이션 스태킹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는 이게 미르랑 오므론이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선도적인 위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은 2021년 현대차 수주에서 AMR 선도 기업인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미르와의 경쟁에서 입찰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이라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더 유리한 부분, 그다음에 AS나 이런 것들에서 더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경쟁사로는 T로보틱스랑 티라유텍의 티라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 SK1 쪽에 한 개 라인에 295억 수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SK1이 앞으로 50개 라인 이상 더 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AMR 시장이 무척 크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 SK1이라서 이제 확장사 SK온이 현재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좀 지연시키고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AMR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북미 자동차 부품 기업 46대 수주하였다고 합니다. 현대 트랜시스 같아요. 그리고 SK실더스와 RAAS, 이건 이제 물류 구독 서비스인데 이쪽에도 진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시스콘의 기술력 장점이라고 본다고 보면은 도킹하는 부분은 5mm의 정밀도, 그리고 고중량에서 높은 기술력. AGV는 경쟁자가 많지만 AMR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덜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AMR 관련해서 V1텍 시스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의 장점으로는 대기업 고객사 대응력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책 연구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합 물류를 위한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활용, 서비스 로봇 시스템 개발, 현장 검증 등등 매우 많은 부분들이 국책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책 과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지원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술력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망은 사실 전기차 시장은 매우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예상보다는 약간 더디죠. 37%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거, 약간 지연될 수 있거나, 그런 CAGR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장성 한 면은 이제 변함이 없고요. AMR, AGV도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EMR 시장 규모가 2026년도 되면은 약 한 5조 정도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RAAS라고 했던 그 서비스형 로봇 시장도 이제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RAAS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볼게요.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1년 전에 22년 4분기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약 400억이 있었습니다. 400억이 있었는데 1분기에 677억으로 늘어났죠. 23년 2분기에 784억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3년 3분기에 818억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우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로봇을 한번 볼게요. 물류 로봇만 보게 되면은 22년 4분기에 70억.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3년 1분기에 150억, 한 70몇 억 또 늘어났죠. 그리고 23년 2분기에 220억, 또 70억이 늘어났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22년 3분기에 또 310억 정도, 또 한 8, 9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우 많은 수주 증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물류 로봇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스콘에 대한 매출과 이익인데요. 시스콘은 지금 종속회사로 들어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129억, 순이익이 마이너스 64억이네요. 근데 현재 V1텍이 48억 순이익인데 시스콘 혼자 마이너스 64억에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64억이 없었다면은 110억의 순이익을 거뒀을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년으로 환산하면 아직 4분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약 150억의 이익 체력이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럼 물류 로봇이 없다면 150억의 이익 체력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 1,9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물류 로봇이 없어도 현재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류 로봇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못 받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사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240억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재무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 671억 대비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1110억 유동성 좋고요. 부채를 보시면은 부채가 1192억 1100 자본이 1081억 부채도 양호합니다. 증권사는 어떻게 실적을 보고 있을까요? 증권사는 지금 24년 매출이 약 1000억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0%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콘이 없었으면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수도 있겠죠. 주가 차트는 장기 박스권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장기 박스권인데 변동성은 좀 다소 있는 편이죠.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작년 말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V자 반등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단기간 매물이 가장 많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으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좋은 뉴스나 호재거리 혹은 생각보다 더 높은 매출이나 실적 이런 부분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지표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류 로봇이 없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떠나가지고 24년 컨센이 약 120억이거든요. 12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1900억을 보면은 머티플 15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로봇 사업을 얼마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물류 로봇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싸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4년 물류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콘을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못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한 산업을 로봇 사업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비슷한 사례들,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이제 모회사격인 회사들이 어떻게 주가 흐름이 되었나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떨어졌죠. 근데 카카오 상장하기 몇 주 전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많이 올랐죠.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2020년이었으니까 이때가 불장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상장 이때 당시에 이건 한국금융지주인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지분을 거의 한 30%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주주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애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이 가장 고점이었다. 그리고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몇 주 전이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옵틱스겠네요. 필옵틱스도 필 에너지 상장하기 바로 전주가 가장 고점이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3기 EV랑 그 다음에 넥스칩 상장한 NCN 이걸 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사실 약세장이었어요. 2022년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한 해였거든요. 그때 떨어졌던 거고, 상장을 하고 나서 더 많이 떨어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넥스칩도 상장을 하고 나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약세장에서 떨어진 겁니다. 에코프로는 좀 열애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다 상장을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상장을 하기 전에 한 2주, 3주, 2주에서 4주 이 사이가 사실 매도를 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에 카카오뱅크나 있던 시점에서는 시장이 좋아서 많이 올랐던 거고 상장 전에 많이 올랐던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뭐 NCN이나 3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2023년에 상장을 했던 두산이나 혹은 이제 필옵틱스가 가장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뭐 약간 좋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상승장은 또 아니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사업도 비슷하죠. 로봇 얘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두산이나 아니면 필옵틱스와 가장 유사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시스콘이 상장하기 한 2, 3주 전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내용을 제가 글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다른 내용으로는 V1텍의 캐파 6배의 규모 증설 진행을 한다. 그리고 시스콘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메스랑 사업 파트너거든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시스콘의 김은수 대표가 이제 지메스 엔지니어 출신이더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MR 같은 경우는 약 한 평균 한 5천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ASP는 2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하는데 평균 5천만 정도로 보시고 이제 계산하시면은 거의 얼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분석입니다. 장점은 2차전지 로봇 사업 고성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다. 단점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로봇 모두 고객사 투자 계획에 의존하다. 장비 사업이죠, 장비. 장비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기회로 보게 되면은 2차전지 로봇 사업 성장하면서 또 RAAS, 물류 구독 서비스 확장성도 있다. 위협으로는 자회사 시스콘 상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물류 로봇 내재화 움직임이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고 제가 공부했던 자료는 여기 밑에 첨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